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조정 분위기가 이어진 반면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확연하게 조정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주간으로는 다우가 1.7% 하락했고 S&P가 1.4%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무려 8주간 이어져 왔던 연속 상승 기록이 결국 깨졌습니다. 물론 계속 오르다가 한 주 하락했다고 해서 약세 모드로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했던 모멘텀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미국 증시의 조정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이미 예견된 것이죠. 어떤 것도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올랐으면은 쉬어갈 때도 오는 법이죠. 이걸 리듬이라고 여겨야지 요 안에서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한없이 트레이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될까요? 일단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죠. 약한 조정으로 끝이 나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이미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또 워낙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 아주 심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 이번에 조정이 아주 약한 깔짝 조정이 아닌 제대로 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S&P는 이전 가격대의 고점 라인인 4,200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가격이 여기까지 밀릴 경우 이전 최고 가격 대비해서는 5.5% 정도 하락하는 것이 되겠죠. 나스닥의 경우는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조정폭도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의 이전 가격대의 고점은 대략 12,200 정도인데요. 만약 가격이 여기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가격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매물대가 10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가격대는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한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지난 가격대의 고점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반면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이 이전 가격대를 돌파할 때 매도 매물을 많이 잡아먹고 오르면서 손바뀜이 대량으로 일어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대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서 여기가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10%가 넘는 강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개별 주식들은 그 이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투자자는 없죠. 많이 오르면 다시 내리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릅니다. 자산의 본질적 가치라는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가격의 흐름이고 시장의 리듬입니다. 앞으로 투자 생활을 지속해 나가신다면 이런 리듬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계속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으며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네, 증시와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계속 지키다 결국 3만 1,000달러의 직전 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현재는 저항에 막혀서 잠시 가격이 밀렸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반응일 뿐이죠. 비트코인은 증시와는 반대로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동안 주식은 많이 올랐었죠. 과열되었던 자산은 냉각기를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침체제였던 자산은 다시 달아오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예상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가격대의 고점 저항 영역인 3만 1,0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할 경우로 이때는 가격이 이전 매물대 밀집 지역의 저점 라인인 3만 5천에서 3만 6천 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결국 저항에 밀려서 다시 3만 달러 이하로 내려갈 때인데요. 이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이자 단기적 추세 하락 라인이었던 27,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1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돈의 규칙의 전환의 규칙 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증권시장과 상품시장의 분위기가 금세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쪽이 많이 오르면 또 그만큼 쉬어가고 반대로 그동안 쉬었던 쪽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나 금리 전망치의 변화에 따라 이게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대체 무엇이 분위기가 더 좋을지 일일이 예측하면서 옮겨 다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투자는 증권과 상품을 동시에 가져갈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밸런스 있게 리스크를 평준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수인 PCE가 발표됩니다. PCE는 최근 그다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떨어져야 금리 인상이 빠르게 종료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